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드민턴이 창의적 인성을 도울 수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느꼈던 바로는 제가 어릴 때 운동했던 시절을 돌이켜보니까요, 저는 진짜 키가 너무나 작아서 운동선수로 할 수 없는, 선발이 되지 않는, 지금 선생님들한테 선택이 되지 않는 선수로 치겠는데, 제가 너무 하고 싶어서 그 코치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그게 저의 운동 시작동입니다. 지금 보시면 왼쪽에 있는 사진이 저희 어릴 때 모습은 아니고요. 제 사진이 없더라고요. 그 어린 사진을 급한 대로 뽑아왔고요. 조금 보시면 이쪽에 마지막 두 번째 사진은 저희 지도자 이용대 선수가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 딸 때 제가 담당 코치였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사진을 보니까 세월이 진짜 너무 빨리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릴 때 많은 선생님들이 운동선수는 키가 커야 된다. 키가 전국에서 제일 작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배드민턴에서 가장 빠른 스매싱, 힘이 필요한 스매싱을 저는 잘 못했어요. 그렇지만 제가 제일 잘할 수 있었던 것은 진짜 필요한, 지금 이용대 선수가 잘하는 네트 플레이, 수비, 드라이브, 이거를 자연적으로 터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저희 단점은 힘이 없는 거였거든요. 그런 플레이는 힘이 없어도 가능하거든요. 근데 초등학교 때 원하셨던 선생님들이나 코치 선생님은 강한 스매싱, 강한 체력. 그 이유는 그걸로 인해서 이길 수 있거든요. 저는 그것이 아니라 다른 세부적인, 세밀한 그 기술로 상대를 이겼습니다. 하지만 전국의 1등은 아니었고요. 초등학교 때 전부 다 잘하던 친구들도 많았고요. 제가 너무나 작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그만해라. 네. 또 집도 어려웠고요. 근데 저는 운동이 너무 재밌어서 진짜 그거 하나로 즐거워서 운동을 했거든요. 근데 즐겁게 재밌게 운동한다는 게 사실 믿기지 않지만 저는 진짜 제가 역대 자부하는 게 올림픽에 2번을 갔었고요. 아시안게임 세계대회 97년, 96년 대학을 졸업하고 김문수, 박주봉 이후에 세계 랭킹 1위를 달성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기억을, 예. 참고로 그럼 지금 현재 키가 얼마나 돼요? 181입니다. 쉽지 않은 거예요. 추가 점수 5점입니다, 선생님. 네, 저희 아버님 키가 184고요. 누나가 175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 크지 않았던 이유를 생각하면 아마 선생님들 다 아실 겁니다. 성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먹고, 자고, 적당한 운동량인데 저는 먹고 자고는 너무 현저하게 협소했고요. 운동량이 너무 많았던 거죠. 그게 배드민턴이었습니다.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고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통학이 1시간 반 동안 저는 학교를 다녔어요. 배드민턴 학교가 없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저희 집은 위탁 교육을 할 수밖에 없었고 집은 이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님, 어머님은 네가 잘하는 거 네가 하고 싶은 거 해라. 절대 공부 얘기는 안 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공부를 계속 하라고 했으면 다른 일을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왜? 저는 제가 생각하는데 머리가 똑똑하거든요. 세계랭킹 1위 정도 했으면 머리 똑똑한 거 아닌가요? 예. 근데 그 당시 때는 그걸 다 인정해주지 않았거든요. 어릴 때 추억이 저는 너무나 값집니다. 왜? 저희 지도자, 초등학교 지도자 선생님을 너무 잘 만났거든요. 대표 선수가 됐는데 15년이 걸렸는데 초등학교 때 배웠던 이미지 트레이닝, 경기 분석, 선생님이 저한테 사인을 묻는 제스처 15년이 지난 대표팀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는 그게 학문적으로 운동심리, 운동생리, 분석, 영상 분석.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는 그런 용어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아니면 제가 몰랐던 거예요. 근데 저희 초등학교 코치 선생님은 국가대표 출신도 아니고 다만 배드민턴을 너무 좋아하는 선생님이었습니다. 저는 항상 방과 후에
탐구 생활을 풀었어요. 방학 때. 근데 제가 초등학교 때 그 기억이 이제 제 하고 싶은 얘기가 대표팀이 되고 제일 가장 열심히 있었던 시절이 언제냐 하면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중학교 1학년입니다. 그때 당시 저는 농땡이라는 단어를 몰랐어요. 너무 순수했죠. 그러니까 운동이 하고 싶어서 배드민턴을 치고 싶어서 제가 자발로 배드민턴에 들어갔고, 근데 담당 코치 선생님은 저를 받아줬지만 담당 감독 선생님은 키가 작다는 이유로 저를 선발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코치 선생님의 탁월한 선택으로 저는 운동을 계속 할 수 있었고, 배드민턴장에 가고 그걸 치는 그 짜릿한 맛이 제 뇌에는 아직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15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 그게 바로 운동신경, 뇌는 말초신경의 간격은 절대 잊어먹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그런 종목들이 아마 짜릿한 기분, 낚시, 고스톱, 도박, 절대 잊을 수 없거든요. 네. 저희 뇌는 그런 감성, 자극적인 걸 너무 좋아하거든요. 배드민턴은 그것뿐만 아니라 뇌 활성을 위해서 너무나 좋은 역할을 하고, 운동성장, 청소년기에 아이들을 신체 발육뿐만 아니라 스포츠로서 배드민턴은 우수한 기술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보니 많은 머리를 쓸 수밖에 없고요. 많은 운동신경계가 발달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더 남들이 모르는 기술을 할 수밖에 없고요. 제가 치는 기술을 상대한테 알았다가는 저는 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 몰랐을 때, 상대가 제대로 예측이 안 됐을 때 기술이 들어가야 이길 수 있습니다. 그거를 저는 20년 뛰어왔어요. 지금 저희 애들한테, 제가 주니어 선수들한테 사실 저번 주까지도 너는 어떻게 해서 졌니? 라고 하니까 지금 교육적인 학문적인 답이 다 있더라고요. 애들한테 답이 다 있더라고요. 저는 그걸 잘 몰랐어요. 지도자를 하면서 느꼈는데 선수생 할 때 제가 그걸 알았다면 조금 더 은메달이 아닌 금메달을 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은 뭐냐면 아이들이 벌써 답을 알더라고요. 근데 그 답을 지도자하고 학생하고 소통이 안 하더라고요. 왜? 코치 선생님은 무서우니까.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런 생각이 많은데 사실 저희 배드민턴은 실수를 많이 합니다. 범실을 많이 합니다. 어쩔 수 없는 종목 특성이에요. 근데 그거를 얘기를 하진 않아요. 왜?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해라, 하라, 잘했다라는 칭찬보다는 어떤 실수를 하면, 지금 올림픽 때도 제가 2016년 베이징 올림픽은 가진 않았지만 아마 수많은 지도자들이 어떤 동작에 실수를 하면 하지 마, 그거 하지 마, 안 돼, 긴장하지 마, 긴장 풀어, 자신감 있게, 이런 얘기를 너무나 많이 하는데 사실 선수들은 그 방법을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 긴장 안 합니까? 힘을 빼고 뛰어라. 어떻게 하면 힘을 안 빼고 뛰죠? 좀 빨리 뛰어. 저도 빨리 뛰고 싶습니다. 어떻게 빨리 뜁니까? 라고 저는 묻고 싶었는데 선수 때 물어보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 아이들한테 그걸 계속 주입을 합니다. 물어봐라.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지금 패배하고 실패하고 지금 얘기 안 하면 네가 진짜 뽑힐 시기, 내가 대표 선수 올림픽에 나갈 때 시기에 발휘할 수가 없다. 지금 애들은 잘하려고만 하지 방법을 잘 모릅니다. 근데 제가 물어보니까 형같이 아무 얘기도 괜찮다. 저 오늘 결정적인 순간에 긴장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너는 제가 오늘요 범실을요 평소보다요 배려했어요. 배드민턴에서 참고로 개인이 8개의 범실을 하면 무조건 집니다. 이게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왜? 과거에는 배드민턴은 서브컵의 방식의 경기였는데 지금은 랠리 포인트로 바뀌었기 때문에 21점 랠리 포인트. 화려한 경기를 해서 1점을 따나 서비스 미스를 해서 1점을 따나 똑같은 1점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실수, 범실이 없으면 이깁니다. 또 하나 친구는 저 너무 체력이 없었습니다. 또 하나 친구는 선생님 저 운이 없었어요. 맞다. 근데 이 4가지, 그 또 하나 친구는 전 기술이 없습니다. 기술이 뭔데? 기술이 뭐지? 스매싱,
헤어핀, 이런 배드민턴에 필요한 전문적인 기술. 전 그게 약해요. 그래, 그 5가지가 다 맞아. 그런데 그거는 누구 때문에 키워지는 거야? 자기를 위해서 모든 상황이 만들어지는 건데, 지금 그래서 우리가 런닝을 뛰고, 스매싱 셔틀을 많이 때리고, 그래서 심리박사를 붙여서 멘탈 코치 선생님을 붙이고, 생리팀, 연구팀을 붙어서 체력을 증진시켜서 좀 더 체계적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불과 3주 전에 저희 배드민턴 협회에서 스포츠 과학 분과위원회를 만들고 3년이 넘었습니다. 심리, 생리, 체력, 영상 분석, 이런 것들을 좀 더 체계화해서 하고 있는데, 역시나 선수들은 아직도 그거를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뭘 하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걸 인지해주는 데가 그 청소년 시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고 나서 진짜 대표팀이 될 때는 아마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 방법을 분명히 알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너도 실수 없는데 상대도 실수 없어. 그럼 누가 이기지? 했더니 체력이 좋은 사람이야. 그래, 맞다. 그래서 우리가 체력, 배드민턴에 필요한 체력이 뭐지? 그게 순발력, 인천성, 그 순발력 훈련은 뭘 해야 되지? 사이드 스텝이요. 그거 우리 매일 하는 거잖아. 그래서 하는 거야. 근데 선생님이 지금 너희들한테 1년 동안 라켓을 잡지 말아라 할게. 1년 동안. 주니어 국가대표가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적어도 초등학교 10살부터 시작해서 하루에 2,000번의 공을 무조건 친다는 전제하에 셔틀콕을요. 하루도 빠짐없이 5년 이상. 그래야 주니어 팀에 선발이 돼요. 근데 그 정도의 선수면 벌써 몸에는 기억이 다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 머리로 기억하는 게 아니라 내 몸으로 벌써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 지금 앞으로 1년 동안 배드민턴 라켓 잡지 마 라고 하고 싶습니다. 왜? 제 자식이었다면. 전 방법을 아니까요. 근데 절대 너 1년 뒤에 1년 동안 잡지 마 하고 배드민턴에 관련된 체력, 영상, 그 다음에 관련 서적, 배드민턴에 필요한 웨이트 트레이닝, 배드민턴 라켓만 잡지 마. 근데 그리고 1년 뒤에 이맘때, 야, 배드민턴 쳐볼까? 카이 클리어, 서비스, 드로우, 페어핀, 뭐 칠까요? 칩니다. 아마 더 잘 칠 거예요. 치고 싶어서 더 안 달릴 거예요. 체력도 더 좋아졌을 거고요. 관련된 전문 서적도 많이 보고, 지금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 배드민턴의 그 영상물이 너무나 많아요. 아마 그런 부분 너무 많이 봤을 거예요. 결국은 배드민턴 치는 플레이는 안 까먹습니다. 왜? 수십만 번, 수십천, 몇 시간을 적어도 몇 년? 5년 이상을 하루도 안 까먹기 때문에 몸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느낀 거는, 불과 제가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 당시에 모습을 떠올리면 잘 생각이 안 나요. 이용대 선수가 어떻게 이겼는지 한 10카트밖에 생각이 안 나요. 왜? 제 몸은 그 동작을 기억한 게 아니라 머리로만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이 작년 2000년 시드니 올림픽, 2004년 아테네 올림픽 기억 다 합니다. 제 몸이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네가 머리를 기억하는 선수가 될래? 몸으로 기억하는 선수가 될래? 세계 1등이 되려면 이론적인 여러 가지 머리를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몸으로 기억해야 된다. 너 지금 5년 동안, 6년 동안 배드민턴 쳤기 때문에 배드민턴 기술에 대한 것을 다 습지하고 있다. 그게 뭔지 아니? 그게 노력이라는 거다. 우리 애들이 노력이 부족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1등이 되기 위해서는 반복적인 노력이 중요한데, 저는 그거를 지도자 15년 뒤에 제 친구, 초등학교 1등인 친구가 중학교 때 운동을 그만둘 때 저는 안 그만뒀습니다. 재밌었기 때문에요. 저는 1등이 아니었어요. 전국에 3등 잘해야. 근데 제 친구는 1등. 대학을 같이 올라갔는데 그 친구 역시 1등이에요. 저는 대학도 전국에서 3등. 그래서 저는 끊어놓지 않았거든요. 왜? 대학에 갔더니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박주범 감독이 있는 거예요. 박주범 감독 아시죠? 그분한테 배운다는 게 저는
진짜 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시절부터 그렇게 저희 좋은 지도자를 만났던 거 뭐냐? 제가 보십시오. 배드민턴은 야구랑 달리 지도자 사인이 없습니다. 그렇죠? 벤치 코치가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근데 저희 선생님은 배드민턴 코트를 그리고 야 다음 전국대회 무슨 초등학교 누구누구야 네가 서치를 넣었다고 생각해봐. 그림을 그려줘서 제가 어디로 칠까? 코트의 번호를 레벨해서 1번이요. 그래? 그럼 넌 어디로 칠 거야? 전 2번이요. 쟤는 또 어디 칠 것 같아? 또 2번이요. 너는 2번 신청하고요. 3번이요. 그런 훈련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저의 상상적인 이미지가 너무 많이 그려졌던 거죠. 너 왜 너는 2번이야? 얘는 3번인데 제가요 오른쪽에 어깨가 아파서요 모션 쓰는 척하고 다시 2번을 친 거예요. 그건 답이 없습니다. 그런 상상력을 너무 많이 하고 그래서 배드민턴이 너무 재밌었어요. 그러기 시작한 배드민턴이 저는 너무 재밌어서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 애들한테는 이기는 방법을 알려줘야 되는데 결국은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알려줘야 되는데 지금 저희 또래 동문 학부모님들과 여러 부모님들 자녀들 운동을 두신 학부모님 저한테 물어보세요. 우리 아이가 어떻게 하면 1등 하죠? 무슨 소리 하십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배드민턴 전국의 모든 역대 박주봉 이용들을 제외하고 초등학교 1등이 대표선수 된 적은 있지만 올림픽 메달 딴 사람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초등학교 때 전국에서 8등 할까 말까인데요? 초등학교 1등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냥 운동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체가 건강하고 힘이 좋던가 아니면 경기에 이기는 방법만 배웠던가 매맞고 했던가 아니면 진짜 운동신경이 탁월해서 너무 재능이 좋던가. 근데 이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거든요. 전 초등학교 1등이 아니었어요. 신체도 작고 몸도 작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그 부모님들 그럼 저희가 1등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초등학교 1등보다 대학교 실업팀 가서 진짜 하고 싶을 때 1등이 더 좋지 않을까 했더니 그렇죠. 그럼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놔두세요. 그냥 즐겁게 재밌게 하게. 걔가 만약에 진짜 할 시기 고등학교 대학교 할 시기에 운동을 그만두면 어떡하실 거예요? 막막하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더니 아 그런가요? 그래도 부모님은 어쩔 수 없죠. 왜? 자식이 잘 되길 바라니까. 그에 반면 저희 부모님은 상황이 저를 돌볼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 너무 서운했지만 어떻게 한편으로는 제가 보니까 다행스러운 거예요. 계속 관여하고 운동하지 마라 공부해라 이랬다면 저는 아마 배드민턴을 못했을 수도 있었어요. 그냥 프리하게. 근데 그 상황은 어쩔 수 없는 제 환경이었던 거예요. 그 상황 때는 저는 너무 힘들었죠. 하지만 체육관 가는 날이 너무 즐거워서 계속 시작을 했던 겁니다. 네. 제 성장을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97년 이후의 경력만 이렇게 보여줬는데요. 97년이면 대학을 졸업하고 막 실업팀에 사회에 발 디딜 때입니다. 삼성전기 창단 멤버였고요. 제가 예를 들어서 쭉 선수 생활을 사실 2009년까지 해왔고요. 되게 오래됐죠. 2008년 당시 어떻게 올림픽 때 코치인데 선수 생활을 했냐. 코치 겸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98년 방콕 아시안 게임을 가서 이런 성적을 냈고요. 제가 파란색으로 이제 보여지는 게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들만 체크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경기 장면을 조금 보여드리고 어떤 이미지가 나올까 한번 저번 영상을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다음 전용 오픈이거든요. 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때 정식 종목이 채택한 이전에는 배드민턴 종목이 올림픽이 없었거든요. 근데 전용 오픈 하면 윈블던 같은 테니스 대회, 가장 선수들이 우승하고 싶은 대회. 가장 진짜 이 대회는 꼭 이 대회만큼 한번 출전해서 우승해봐야 이게 배드민턴이구나 이런 느낌. 제가 98년 당시 우승할 때 작년인데 잠깐만 보실까요? 네. 상대편은 인도네시아 선수고요. 이 선수들이
하고 결국 또 2000년 시드니 올림픽 결승이 붙습니다. 소리. Beautifully played. You it was. Coming forward to the net, reading the game so well. Fast movement, it's also fast thought. 지금 앞에 있는 사람이 저고요. Brilliant imagination to conceive a shot like that. But it wasn't a bad return. Look at that angle he got there. Completely deceiving the Indonesians. Championship point. The last chance for Wijaya Gunawan. 그리고 다음 영상 아까 그 다운받은 거 있잖아요. 그거 해서 마지막 한 이만큼만 1분만 보여주시면 돼요. That sequence of serve didn't last very long at all. Championship point for the second time. He's, 이거 끝나고 다 끝났어요. 제가 요 전때 사실 요 전년도 97년에 처음으로 우승한 대회가 스위스 오픈 대회가 있는데 그 대회는 이제 일반 오픈 대회고 이제 가장 권위 있는 대회가 이제 이 대회가 이제 100년이 넘었어요. 제가 이 대회가 99년 정도 구태 될 때 우승한 것 같아요. 요 바로 이듬해 또 전용 오픈을 제가 또 결승에 올라갑니다. 3번 연속 결승에 올라갔는데 매년 이게 첫 우승 장면입니다. 근데 제가 아이러니하게 이 선수들한테 이겼거든요. 인도네시아 선수들한테요. 이 당시 98년인가요? 9년인가에 세계 랭킹 1, 2위 할 때거든요. 근데 불과 1년 뒤에 2000년 시드니 올림픽, 가장 진짜 중요한 2000년 시드니 올림픽이 있는데 이 선수라고 결승에 붙습니다. 근데 저희가 져요. 그때 2000년 시드니 올림픽이 우리나라 배드민턴 역사상 노메달. 골드, 노골드입니다. 노골드. 이동수, 유영성, 하태검, 김동문, 나경민, 김동문 이런 굵직굵직한 스타들이 있었는데 사실 저희들은 좀 기대를 안 했어요. 지도자분들이. 저희들은. 왜? 저희들은 좀 기복이 좀 있었다고 봤나 봐요. 근데 저희는 자신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늘 기대하지 않는 올림픽의 비하인드 스토리, 늘 기대하지 않는 선수가 메달을 땁니다. 이용대 선수 못 따죠. 2008년 때는 기대 안 했거든요. 전혀. 그때 당시 그 선수가 20살이었습니다. 제가 담당 코치였고요. 저는 여자 복식, 혼합 복식 코치였고요. 요 다음 장면이, 이 장면은 저한테 아주 동기유번이 확실히 됐던 장면이고요. 그 다음 장면 한번 보실까요? 이 다음 장면은 제가 이제까지 생애 가장 기억하기도 싫고, 그리고 이 경기 때문에 결국 그 다음 올림픽 2004년 아테네 올림픽의 결승전을 또 하태공 김동문 선수가 붙습니다. 역시나 또 은메달을 땄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마지막 장면만 한번 보실게요. 네. 끝으로 좀. 네. 더 가시고. 네. 더 가셔야 돼요. Lee Dong-soo coming out with a big smash. 이거 아닌데? 더 가셔야 되는데. Onto the hip of Ha Tai-kwon. 하얀색 옷 입는 거 있을 텐데.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 요 장면입니다. 요 밑에 있는 거. 밑에 있는 화면. 예. 참고로 3세트를 갔는데 이때 경기 방식은 랠리 포인트가 아니었고 15점 서브권 내주었습니다. 제가 첫 세트 경기 하다가 지금 이 마지막 3세트 장면인데 보시죠. 네. 더 가셔도 돼요. 더 많이 가셔도 돼요. 네. 그렇죠. 됐습니다. 네.
거의 이제 몇 포인트 안 남았습니다. 제가 역전해서 집니다. 역전패로 당하는데 한번 보시죠. 이게 그 당시 배드민턴 전 세계 교과서, 배드민턴 교과서 동영상으로 전 세계에 돌았던 장면입니다. 저한테는 너무 안 좋은 장면인데 세계에 다 알려지고 있더라고요. 그 전년도하고 좀 뭐가 틀린가, 플레이가 한번 좀 배드민턴에 관심 있으신 분들, 선생님들 한번 봐주시면 너무나 통찰력이 좋으시니까 그 전년도 대회하고 똑같은 이제 1년 뒤에 대회거든요. 저희 플레이가 과연 창의적으로 바뀌었는지 아니면 똑같이 플레이를 했는지 저희는 보이거든요. 좀 더 가셔도 돼요. 됐습니다. 네. 마지막은 랠리가 관건입니다. (15대 15점) 경기에서 끝나는데 14대 14 세팅에서 저희가 3대 1로 지는데 제가 14대 12로 이기고 있다가 한 포인트를 못 따서 결국 집니다. 근데 이 진 경우가 향후 8년이 가더라고요. 보십시오. 지금 이 경기장은 실내 육상 경기장을 할 수 있는 경기장의 규모예요.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이 랠리를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전 선수 때 2번 이상 봤습니다. 지도자가 돼서 너무 많이 봤습니다. 저희 공격은 다 어디로 가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거 진짜 가지고. 말이 안 돼. 보셨죠? 2대 1로 하태권 선수한테만 공격했습니다. 왜? 김동문 선수가 너무 잘하거든요. 근데 보시다시피 저희 공격 플레이는 어떤 플레이인가요? 저희 플레이는 공격적이죠? 전 세계에 저희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친구는 이 두 친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승에 올라왔고 그게 이듬해 올림픽 때까지 갔습니다. 인도네시아 스타일 틀립니다. 저희랑 환경 틀립니다. 인도네시아 선수를 제가 2주 전에 뵀는데 초등학교 운동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저희 초등학교 선생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합니다. 하지 말라는 거. 배드민턴 선수들이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유분방이에요. 너무. 우리나라에서는 하면 안 돼요. 왜? 그 선수는 그게 10년 동안 그렇게 가요. 그러니까 기술이 나와요. 독일 축구 어떻습니까? 체계적이죠. 브라질 축구 어떻습니까? 현란하죠. 그럼 어떤 게 창의적이고 어떤 게 바람직한 기복일까요? 그렇죠. 그건 답이 없습니다. 독일 축구도 되게, 중국 배드민턴 되게 폐쇄적입니다. 근데 전 세계 1등입니다. 한국 배드민턴 나머지 좋은 점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에 맞게끔. 한국 배드민턴이 잘하는 이유, 저변학교 선수들 많지 않습니다. 지도자들이 되게 유명해요. 잘 가르쳐요. 제가 인정합니다. 지금 이 장면을 제가 아까 다음 장면 보시면 하태권 선수한테 계속 합니다. 왜? 연습 때 우리 늘 많이 해봤거든. 제가 무너지면 우리가 이기거든요. 근데 지금 다 받았죠? 그러니까요. 적어도 결정적인 순간,
12대, 14대 11로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잘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12대 14, 김동문 하태건이가 10인데 갑자기 거기서 하지 않는 행동으로 합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뭘까요? 아주 단순한 거예요. 그게 결정적인 요인이었습니다. 그거 하나 때문에 지고 이기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제가 이제까지 학문으로 배웠던 효능감이랍니다. 자기 효능감. 제가 잘하는 게 뭔지. 그거 하나 풀리기 시작하면 모든 게 자유도가 풀려버려요. 그게 뭐냐면 김동문 선수가 갑자기 농서비스를 넣어요. 배드민턴에서 농서비스는 있는 거죠. 근데 서로 알고 하면 야 무슨 농서비스냐 우리끼리 하는데 정정당당해야지. 근데 그것도 중요하거든요. 왜? 저희는 워낙 빠르기 때문에 네트에서 요만큼만 떠도 끝납니다. 왜? 하태건 선수가 김동문 선수가 숏서비스에 자신이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이기려고 농서비스를 넣었는데 그럼 저는 왜 안 넣었을까요? 그러니까요. 14대 12 저한테 서브권 2번, 3번의 기회가 옵니다. 3번. 제 파트너한테 3번, 저한테 3번. 그래서 저는 친구한테, 파트너한테 야 그냥 하자 우리끼리인데 뭐 농서비스냐. 그거 하나 때문에 이번에 넣어야지. 또 여기 서비스 오바. 또 왔습니다. 늦까 말까. 그냥 하자. 3번의 기회가 왔는데 결국은 못했어요. 결국은 잡혀서 될지 누가 알았어요. 14대 12에서. 한 점만 따면 이기는데. 결국은 졌는데, 다음 장면 한번 보여주시죠. 예. 다음 장면. 다음 블록. 예. 2000년 시드니 올림픽은 이제 아까 그 1999년에 했던 인도네시아의 선수들이고, 플레이 거의 비슷하죠? 3년 전이나. 누가 봐도 창의적인 플레이 아니죠? 그냥 똑같죠? 왜? 제가 봐도 똑같습니다. 근데 제 경기 선수 때 잘 안 봤어요. 네, 지도자가 되니까 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당시 때 선생님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동수, 야, 너 진짜 머리 좋아. 너 스마트해. 어떻게 그런 머리를 갖고 운동할 수 있지? 근데 제가 지도자가 되고 딱 제 경기를 보는 순간, 와, 진짜 멍청하기 시작했구나. 저게 플레이야? 힘이 왜 이렇게 저렇게 들어가? 자세가 저래? 그 당시 때 선생님들은 저한테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는 눈이 넓어진 건지, 그 당시 때 그 선생님들이 저한테 좋은 얘기만 해준 건지 잘 몰랐어요. 그 당시 때 경기 분석 했죠? 이렇게 치밀하게 안 했죠. 제가 이제 이 장면을 끝나고 지금 현존에 있는 우리 선수들이 어떻게 훈련하는지 거의 비슷한 체계지만 조금 세밀해졌습니다. 조금 과학적이도 됐어요. 지금 선수들 너무 잘해요. 제가 하지 못했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기술을 벌써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해요. 야, 네가 나보다 너무 잘하고 있다. 이거 진심이다. 선생님 키가 거짓말 안 하고 저 선생님 서울체육고등학교 입학했는데 제 키가 믿어지시겠습니까? 159.8이었습니다. 배드민턴장, 체조장. 야, 어디가? 체조장. 예? 저 배드민턴 분데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서울에서 1등이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전국에서 1등은 아니고 8등이었습니다. 1학년 때. 그럼 제가 뭘 이겼겠습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배드민턴에 좋은 네트가 있잖아요. 네트 맞고 10개 넘어가면 제가 이기는 거 아닌가요? 네트 맞고 10개 넘어가면 이기잖아요. 그러니까요. 저 그거 연습했어요. 더 섬세해졌죠? 더 예민해졌죠? 근데 네트 맞고 넘어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실수 많죠? 결국은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이기는 방법의 요인은 실수, 체력, 기술, 스피드, 그 다음에 긴장, 멘탈, 그 다음에 운. 이 5가지 중에 저는 뭘 했냐. 운은 저한테 올 것이다. 멘탈, 누구보다 강자 있다. 그 다음에 뭐요? 기술. 그리고 경기 방법. 나머지 힘과 이거는 저는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했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그리고 나서 수험프가 온 게 아니라 무릎을 다치고 나서 1년 동안 운동을 좀 등한시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키가 1년 사이에 거짓말하지, 진짜 거짓말 아닙니다. 기록부에 있으면 15cm가 컸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159.8인데 고등학교 2학년 2학기가 되니까 174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 누나 중학교 때 2학년 때 키가 제가 174. 그때 고등학교 된 거예요. 키가 너무 크니까 너무 좋아서 이제 맞던 옷들이 하나도 안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너무 크니까 너무 좋았는데 공이 안 맞아요. 셔틀콕이 안 맞아요. 너무 빨리 내려오는 거죠, 이게. 그때 저희 지도자 선생님이 뭘 도입했냐면 저만한 대형 카메라를 사들고 저를 동영상을 찍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그때 동영상을 처음 봤어요. 지금 아이들 어떠죠? 유튜브에 동영상 너무 발전했죠. 그래서 잘할 수밖에 없어요. 많은 영상을, 많은 운동을 안 해도 좋은 영상, 좋은 자료를 보면 잘합니다. 시시각 정보에 의해서 뇌는 기억하거든요. 근데 그 기억을 몸으로 기억하게 만드는 것이 운동선수입니다. 아마 9다 못 외우신 분 없으세요. 58에 5가 8개니까 40 생각하셨어요? 자동이죠? 저희는 자동이 돼야 됩니다. 운동선수는. 근데 어릴 때 자동은 괜찮습니다. 다 실패 때문에 자동을 알고 있습니다. 실패 거듭나서 이기고 참는 자, 노력한 사람이 결국 자동이 됩니다. 그게 운동선수의 좀 힘든 삶입니다. 운동선수 힘듭니다. 근데 그 힘든 일 해야 인정받습니다. 그게 가능한 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운동이든 다른 종목이든.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했습니다. 왜? 환경이 그렇게 만든 것 같아요. 제가 하려고 했던 환경이 아니라 제 집안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제 어머님이, 저 아버님이 조금 등한시했기 때문에 제가 운동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학부모에서 열일했다면 저는 운동 못할 수도 있었어요. 주어진 환경이 그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근데 인도네시아에 가니까요, 그 선수들 저희랑 현란하게 다른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근데 같이 붙으니까 비슷하죠. 저희랑 교육 방법이 틀려요. 그 운동이. 라켓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치는 게 정상인데 이렇게 칩니다. 이렇게 칩니다. 가능한가요? 초등학교 때? 이렇게 치라고 얘기를 하죠, 당연히. 이렇게 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쳐. 치기 쳐요. 쓸데없는 행동을 많이 하죠. 그게 잘못된 행동을 본인이 나중에 압니다. 이거 하지 말아야 될 걸 압니다. 저희 토치법에 내가 이걸 하기 위해선 내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라고 합니다. 힘을 빼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 힘을 주라고 합니다. 역거까지요. 육상 선수가 힘 빼고 뛰어야 됩니다. 근데 온 발끝에부터 손끝까지 머리끝까지 눈썹까지 힘을 줘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뛰어! 절대 못 뜁니다. 그리고 힘 빼고 뛰어봐. 그게 힘 빼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너무나 고정된 폐쇄적인 감각적인 이 틀 안에서 하다 보니까, 근데 그것도 좋은 점이 있습니다. 중국이 그렇거든요. 하다 보면 그게 자동화가 빨라집니다. 근데 실패에 대한 것들을 어떤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이론적으로. 그래야 아이들이 이게 안 되는구나. 근데 안 되는 것만 느끼지 왜 그런지 잘 모릅니다. 그게 중국 애들이 빠른 성장을 가지만 나중에 빨리 은퇴합니다. 근데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나 덴마크나 특히 요즘 우리나라도, 저도 선수 생활을 저희 선생님들은 박주봉, 김문 27에 은퇴했습니다. 저 27에 올림픽 나갔습니다. 대학교 20살 때 박주봉 감독이 대학교 조교였습니다. 27에. 제가 27 한창 올림픽 나갈 때 그분은 은퇴를 하셨어요. 제가 선수생활 35에 그만뒀습니다. 그 이유도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아마 그때 그 상황이 아니었으면 저는 지금 또 선수를 했을 거예요. 제 몸, 저 나이 43입니다. 괜찮죠? 죄송합니다, 선생님들 앞에서. 다음 장면. 네. 네. 지금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제가 코치 시절인데요. 역시 그런 경험을 통해서 보시면 누워있는 선수가 이용되고요. 이효정 선수 181입니다. 네, 엄청 크죠? 나이 차이는 7살. 이때 당시 제가 훈련을 뭘 했냐면, 이제 좀 있으면 나올 텐데, 미리 말씀드릴게요. 여자 복식, 혼합 복식 담당 코치였어요. 그 당시 때는 다 중국에 이길 수가 없어요.
여자 복식 올림픽 메달 못 따. 혼합 복식 못 따. 이용대 20살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메달 못 따는 경험 많이 했죠. 은메달만 많이 땄죠. 근데 결국은 이용대 선수, 정재승 선수랑 금메달 영순이었어요. 16강 탈락. 여자 복식 이경원, 이효정 선수가 제 담당 선수였는데 결승에 올라왔어요. 제가 한 달 전에 인터뷰를 했죠. 미디어데이 때. 저 서론 많이 받았거든요. 하태공, 김동문 때문에. 저도 1등 했는데, 저도 세계랑 1등 했는데, 왜? 올림픽이 다가오면 표본조사를 해서 확실한 금메달만 뽑아갑니다. 조직위원회에서. 그러면 코치들도 그쪽으로 몰입. 그러니까 서론 받은 애들이 열심히 합니다. 어떤 상황이 되겠습니까? 이 상황이. 그러니까 도끼 물고 합니다. 너 그렇게 해봐라. 내가 뻔때를 보여주겠다. 근데 그거를 싫어하는 애들은 포기합니다. 저는 좋아했기 때문에. 계속 칼을 담그질 했죠. 그래서 제가 결승에 올라갔고 메달 따고 결국은 우리끼리 2004년 남자 복식을 우리나라끼리 결승해서 역사상 처음으로 아마 지금 우리 후배들이 해야 되는데 없습니다. 그 지도자가 돼서 그 방법을 잘 터득하고 이 선수들한테 경기력, 제일 중요한 거 전용 오픈 1등이 중요합니까? 올림픽 1등이 중요합니까? 우리나라에서. 올림픽이죠. 저는 전용 오픈 3번 결승 갔어요. 그래서 올림픽 1등 하려고 전용 오픈을 쪽지 시험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코치인데. 그럼 저 감독 선생님 좋아하시겠습니까? 성적이 안 나는데. 무조건 나죠. 너 임마 코치야 뭐야? 선수랑 같이 놀아? 같이 노는 게 아닌데. 저희 옛날 초등학교, 중학교 코치님 저는 같이 놀았는데. 제가 지금 대표팀 주장을, 대표 선수 12년 동안 제가 주장을 8년 했습니다. 주장은 어떻게 했죠? 그 당시 때 훈련 모든 걸 다 담당하고 있어요. 제가 준비운동 정리를 다 시켰어요. 그 애들하고 더 가깝죠? 훈련은 누가 시켜요? 코치가 시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다 시켰습니다. 네, 거의 다 시켰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안 했다. 아니죠. 중요한 포인트였죠. 중요한 경기는 올림픽인데 왜 일반적인 저희 국가대표가 35개의 국제대회를 나가는데 왜 꼭 1등만 받으시는지. 1년에 35개국을 나가야 됩니다. 그 중에 A급 대회는 12개. 이용대나 이효정 같은, 이용대 정재선 같은 하이클래스 선수가 그 대회 12개를 의무 참가를 해야 됩니다. 나머지 대회는 다 유소년, 청소년, 주니어 국가대표 후보들을 참여하는 거예요. 근데 국가대표 선수들도 35개 안에 나간 선수들이 있습니다. 왜? 올림픽에 나가기 위해선 랭킹 포인트를 쌓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고등학교 때 학력고사 잘 봐야 되는데 중간고사 잘 보자고 그렇게 할 필요 없거든요. 왜 그런지 잘 보자. 그래서 저는 이 전용 오픈 시합 때, 이용대, 이효조, 코리아 오픈 시합 때 제가 갖고 있던 전술을 시도를 해봤어요. 안 먹히죠. 시행착오를 많이 거듭했죠. 또 조사를 해봤어요. 영상을 보고. 그러니까 이기는 요인 아까 5가지 얘기했죠. 야, 저 인도네시아 선수가 긴장을 하더라고요. 긴장을 하면 실수를 하더라고요. 실수를 하면 얘가 눈이 깜빡깜빡해요. 긴장했네? 그 긴장을 어떻게 찾아내냐? 그게 저희 직관입니다. 20년 노하우 직관. 선생님들 아시죠? 파생 딱 들어보세요. 도시락 싸웠나? 지금 오늘 있었나? 그게 선생님들의 노하우. 직관력이. 한 분야에 적어도 10년 이상 하루도 안 빼먹고 20년 하죠. 여기 선생님들은 아마 직관력이 대단하실 겁니다. 학생들한테. 저는 그걸 인정합니다. 제가 할 수 있던 건 그 직관력입니다. 제가 왜 깜빡깜빡거리지? 뭐 때문에? 사람은 다 깜빡거리는데 효능감이 떨어져요. 자기가 잘하는 거를 못하게 했습니다. 자기가 잘하는 거. 뭔가 있겠죠? 스매싱이든 뭔가 있겠죠? 공을 이렇게 주워야 되는데 갑자기 뭐 이상하게 주워. 못하게. 아니면 외향적인 게 또 있죠. 서비스 심판들이 있으니까 심판이 서비스 포트를 잡는다거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딱 보니까 이 인도네시아에 있던 선수가 긴장을 하면 실수를 되게 많이 하고 그것도 무슨 실수? 너무나 감사하게도 서비스 실수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때 경기 방법은 랠리 포인트였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용대 선수 머리 좋고 경기 운영 좋고 그때 당시 때 긴장 잘 몰랐어요.
왜? 어리니까. 몰랐죠? 경기 방법? 그냥 지가 하던 대로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캐치했죠. 훈련 때 이효종 선수를, 이용표 선수는 남자 복식에 치중했고, 저는 이효종 선수를 부단히 했습니다. 왜? 여자 복식도 해야 되는데, 혼합 복식의 메커니즘이 좀 틀립니다. 여자 선수가 100% 해줘야 남자가 잘합니다. 남자 선수가 아무리 잘해도 혼합 복식은 이길 수가 없어요. 이게 배드민턴 혼합 복식의 원칙입니다. 여자 선수가 잘해야 무조건 남자가 이깁니다. 왜? 모든 게 여자한테 달려있어요. 서비스 넣는 것도 네트에 향할 수 있는 배드민턴 기술이 몇 가지 있나 보세요. 하이클리어는 뒤에서 티에 멀리 치는 겁니다. 네트 앞에서 언더는 뒤로 멀리 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말고는 나머지 10가지 기술이 스매싱, 헤어핀, 드라이브, 푸싱, 서비스 리턴 다 네트에 향하는 거예요. 결국 네트에 향하는 거는 범실이 많죠. 그걸 누가 잘하냐? 역대 박주홍 감독이 잘했습니다. 이효종 선수가 네트 앞에서 계속적인 시도를 합니다. 상대 실수하라고. 네트에. 저기에 힘이 좋아야 되는데 섬세하죠? 저는 알았죠. 얘는 어릴 때부터 힘이 좋았던 친구야. 섬세함이 떨어져. 계속 그 훈련을 했습니다. 저 친구 핸디캡. 오른쪽 손가락이 짧습니다. 아무도 잘 몰라요. 보면 알아요. 저는 라켓,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제 20몇 년 동안 선생님들 만약에 A라는 선생님이 저랑 이렇게 했는데 라켓 딱 쥐어드리고 배드민턴 한번 치시죠. 딱 쳤어요. 아, 선생님이 오늘 좀 기분이 안 좋으신가? 아니, 웃고는 안 계시는데 속에는 웃는 것 같고 인상은 쓰고 계시는데 배가 아프신가? 아니, 자리가 이렇게 쩔쩔거리는데 어저께 먹었던 게 좀 취하셨. 이분의 성격이 겉으로는 웃으시는데 속은 내성적이시구나. 외향적이시구나. 이분 딱 라켓 잡았는데 왜 이렇게 잡지? 여기가 아프신가? 그냥 보입니다. 잘 모르겠어요. 그걸 관찰한 것도 아닌데 상대를 알아야 제가 이기기 때문에 얘가 뭘 잘하고 뭘 하는 거 그냥 딱. 근데 선수 때도 알았지만 지도자가 되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게 데이터가 생기더라고요. 결승전 때 역할 분담을 바꿔서 했습니다. 이용대가 후위, 이효종이 전위가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 2세트 16대 매치에서 이용대 선수가 전위에 들어가고 이효종 선수가 후위로 나옵니다. 여자 선수가 후위로 나오면 되겠습니까? 고정관념 틀에 뺏기죠? 그 연습 많이 했습니다. 네. 그 결정적인 순간에 이효종 선수가 스매싱으로 남자 선수한테 3포인트를 땁니다. 19대 16이 됩니다. 그거 누가 지시했죠? 요 뒤에 부분이 잘 보고 앉아있어요. 안 들려요? 안 들리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요? A보드를 쳤어요. 보잖아요, 저. 뭐죠, 이거? 작전입니다, 작전. 제가 초등학교 때 우리 은사님한테 배운 거. 동주야, 체육관에 가면 사람이 많으니까 정신이 없어. 그러니까 너 무조건 코트를 바라보고 3시 방향만 봐. 예? 무슨 말이지? 그리고 이거 뭐지? 1번. 이거 뭐지? 2번. 이거 뭐지? 3번. 이거 뭐야? 하이클리어. 이거 뭐야? 드롭. 초구의 선택. 어떻게 공을 칠까? 정신이 없어졌는데, 선생님 맞아. 3시 방향 보라 그랬지. 딱 앉아 계시는 거예요. 소리 칠 때. 근데 그 상황에서 우리 선수들은 소리 지르면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이용대 정신이 있겠습니까? A보드 쳤죠. 뽕! 바꿔. 결국 이효종 선수가 3포인트를 땁니다. 결과로는 그래도 이게 다 모르죠. 저만 알고 있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제가 오늘 처음 얘기한 겁니다. 몇 년 만에? 8년 됐나요? 8년? 2008년에 8년 됐네요. 제가 그 당시에 있으면 저 잘난 차는 놈. 그래, 니 잘났다. 아마 그렇게 감독선생님이 모든 전문가가 얘기했을 거예요. 얘기 못했습니다. 선수가 잘했죠. 그리고 저쪽에서 감독님이 뛰어들어옵니다. 감독님이 다 하신 겁니다. 그렇죠? 저한테 기회를 주셨으니까. 저한테 벤치 코치에 기회를 주셨죠. 이 상황은 어떤 상황?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감독님이 만든 거죠. 선수가 만든 거죠. 그러니까 얘들이 뛰고 나서 뭐 했죠, 얘가요? 우승하고요? 저한테 안 안고 얘 누워갖고 뭐 했죠? 잉크하고 있어요.
전 그것도 몰랐어요. 근데 얘가 그런 성향이에요. 연습 때부터 배드민턴을 너무 좋아하고 내기도 하고 왜? 내기하면 긴장이 되잖아요. 실력 향상에서 제일 가장 좋은 거 과도한 긴장도 안 된다. 그렇다고 너무한 풀어진 긴장도 안 된다. 적절한 긴장. 어떤 게 적절한 건가요? 긴장이. 이겨나갈 만큼. 저도 모르겠습니다. 적절 각성 수준. 이게 엄청 중요한데 지금도 저는 그거를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왜? 아이들하고 얘 심리 상태, 얘 생활 패턴, 얘가 뭘 먹었는지, 얘가 훈련 어떻게 했는지, 얘 학교에 다니는 선생님 누구고 학교에 뭔지를 코치 선생님, 감독 선생님 다 알아야 돼요. 얘가 뭐 하면 긴장하고 뭐 하면 긴장을 안 하고 어쩔 때 얘가 최고의 운동 수행 능력이 나오나 과연 그 중에 하나 만약에 체력이 없다면 체력을 길러줘야죠. 좀 있으면 개인마다 체력 향상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얘는 근력이 약하고 순발력이 약하고 허리 근력, 배근력이 약하고 지금은 체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몰랐죠. 저 때만 해도 야, 너 스매싱 약하니까 웨이트 좀 해. 웨이트 엄청 했어요. 대들이부터 막 150 들고 스쿼트 150 들고 누구보다 힘 좋았어요. 하태권, 김동문보다. 근데 스매싱이 약해요. 힘 좋아졌는데 야, 넌 속도가 느려. 빨리 때려. 속도 빨리 들려고요. 진짜 뭐 카바끼고 뭐 주부 틀고 막 했어요. 안 돼요. 지금 제가 현역대 스매싱보다 더 셉니다. 근력도 약해졌고 운동도 안 하는데 메커니즘, 역학, 생리학 이론적인 공부를 하다 보니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거 애들을 가리키다 보니 제 실력이 향상되더라고요. 하루에 2,000개 공을 띄웁니다. 한 명당 2명이면 4,000개. 제 선수가 10명입니다. 4만 개. 어떻게 때릴까요? 처음에는 제가 티셔츠를 2장을 갖고 나옵니다. 이 라켓으로 아까 여러분들한테 14개 공을 주는 스피드에 한 10배 넘게 촉촉촉촉촉촉촉 나중에 너무 힘들어서 엘보가 걸리고 뭐가 걸리고 그러니까 얘한테 이렇게 줘야 이렇게 이게 자동 시스템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가리키다 보니까 느는구나. 그래서 제가 한국체육대학교 조교로 갔을 때 선수와 조교가 바꿔서 운동했습니다. 담당하고 있던 지도 교수님이 너 미쳤니? 옆에서 지나가는 감독 선생님 너 뭐하니? 네가 운동하고 선수가 공 띄워주냐? 전 알았거든요. 근데 그걸 이해를 시켰어야 되고 몰랐습니다. 방법을. 왜? 저는 열정만 있고 타인과 관계에서 조금 풀어가는 능력이 조금 좁았던 거죠. 결국 그 선수들이 자기가 부족한 것을 날 가리키다 보니까 터득을 합니다. 지도자와 선수가 그래서 제가 주니어 팀에 가서 바꾸는 훈련을 했습니다. 감독 선생님 설득했죠. 인정해주죠. 왜? 애들이 바뀌니까요. 애들이 경무하니까 불안하니까 좋죠. 그게 결국은 애들이 대표팀에 가서 성적을 내요. 안 그랬다면 이 대표팀에 가서 똑같은 잘못된 연습을 또 얘기해줘야 된다. 시행착오가 너무 많이 거듭됩니다. 이행시행착오 하는 거 여기서부터 시작하자. 그 감독선생님은 결국 대표팀 감독도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 이주희 시합이 성과가 너무 좋았어요. 근데 다 좋은 건 아니었습니다. 또 찾아가야죠. 다음 장면. 네. 다음 거 주세요. 네, 영상 넘어요. 네, 보시면 제가 훈련했던 거예요. 훈련했던 건데 요 시스템 훈련을 그대로 누가 하는지 아세요? 박주범 감독이 일본 팀에 13년을 연구하고 계시는데 우리나라에서 배웠던 시스템을 그대로 하고 계세요. 산악훈련, 모래밭에서 뛰는 훈련. 저 모래밭에 나중에 코트를 그립니다. 힘들겠죠? 그런 훈련. 그 다음에 이런 것도 기본적인 훈련이고 태릉선촌에 이렇게 모래밭이 깔려져 있습니다. 옆에는 이렇게 코트가 있고 그래서 이런 셔틀콕을 지금 여기 보면 코트가 18개 코트인데 제 코트가 4코트예요. 제가 담당하는 코트가. 지금 이 셔틀콕이 지금 이만한 통에 6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통 안에는 제가 짐작하면 1000개 이상의 공이 있을 거예요. 예, 그게 6통이 있어요. 이걸 계속 합니다. 예.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시스템이고, 이거 보시면 위에 천이 시커멓죠? 천을 네트를 가립니다. 까맣게. 그렇죠? 공이 어디로 올지 모르죠. 이런 훈련들은 제가 사실 현역 때 못했어요. 이 훈련은. 시대가 좀 변하면서 도입한 거예요. 저희 때는 그런 훈련을 안 했어요. 이렇게 제가 훈련했던 건 이렇게 5개. 이 훈련은 제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저희도 외국인 지도자를 초빙하고 중국 코치를 하면서 훈련이 변화가 된 거죠. 그럼 애들도 점점 재밌어지고, 재미없으면 안 하거든요. 요즘 애들 힘듭니다. 재미없으면 안 합니다. 달래줘야 합니다. 이효정 선수 안 합니다. 2시 반에 나오면 쓰리빠 신고 쭉 나와갖고 쌤 부상이에요. 학산 여고. 쌤 놀면 안 돼요. 야 놀아. 저는 무조건 30분을 놀려요. 기존의 틀 준비운동 하나 둘 뭐 스트레칭 하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 그래요. 제가 그거 10년 하니까요 몸이 안 풀리더라고요. 다 놀아. 그래서 뭐 시켰냐면, 진짜 믿으실지 안 믿으실지 모르지만 기체조 시켰어요. 기체조. 제기차기 시키고, 제기차기 하면 허리 유연성 엄청 좋아집니다. 이거 제기차기 못 치는 선수들 되게 많아요. 재밌거든요. 그 다음에 공 갖고 던지는 이상한 거 시키고, 저기서 바라보고 있는 감독 선생님. 이동수 파트 또 오네? 무조건 불려가면서. 또 혼나요? 너 왜 그래? 그게 아니라 이거 하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시새끼. 예. 그럼 나중에 수도코치 선생님이 올더니, 야, 감독님 일 때는 그런 거 시키지 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알았죠. 감독님 있을 때는 화이팅하고, 이렇게 시키다가, 감독님 나가는 순간, 야, 너. 애들이 저를 좋아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게 바탕이 되니까 나중에 애들이요, 막판에 발동이 걸려요. 5시 반에 운동 끝나야 되는데요, 꼭 5시쯤 넘으면 이제 정리운동하고 뭐 해야 되거든요, 정리운동? 5시 15분에 발동이 걸려갖고요, 막 해요. 그럼 또 욕을 해요. 저기 수석코치 2번째 형이. 좀 빨리 끝나려고 하는데 쟤들 때는 또 늦게 끝나네. 그럼 저도 이리저리 욕만 먹는 거예요. 그게 이효정 선수 때문에 훈련 방법을 좀 바꿔버린 거예요. 왜요? 자고 나오니까요, 누가 많이 자면 피곤이 해결된다고 하셨습니까? 어떤 과학적인 근거로 많이 자야 피로가 회복이 된다. 아침 먹고 자고, 점심 먹고 자고, 운동하고 자고, 선수에서 계속 자요. 저도 자고요. 전혀 과학적인 근거도 없이. 피곤하니까. 20분만 자면 좋대는데. 자다 보니까 2시 반에 운동인데, 12시에 밥 먹고, 씻다 보니까 1시야. 1시에 이제 뭐 정리하니까 1시 반이야. 자야지. 2시. 일어나서 나와야 되는데, 알고 보니까 2시 20분이야. 10분만 부랴부랴 나와서 눈이 이래갖고 몸이 풀립니까? 안 풀리죠. 자고 나서 1시간 이상을 자고 나서 정상적인 몸의 컨디션을 돌아오는데 2시간입니다. 그럼 저는 1시간 제대로 운동할 때 전혀 효과가 없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놀 수밖에 없죠. 너 몇 시까지 잤냐? 왜? 옆에 있는 방 파트너한테 물어보면 알 수 있거든요. 언니요, 모든 선수는 쫄딱을 씁니다. 후배는 일찍 나옵니다. 언니요, 씻고 바로 씻지도 않고 자던데요. 밥 먹고 그렇게 안 되는 거죠. 그 다음부터 뭐가 도입하면 영양사. 운동선수가 가져야 할 생리학적 영양을 선촌에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게 스포츠 분과위원회를 만든 게 저희 대한배드민턴 때 최초로 영상 분석, 영양팀, 생리팀, 그 다음에 심리팀, 심리 메탈 코치. 이게 저랑 훈련하기 전 때하고 지금의 변화한 모습들입니다. 저희 때는 안 했을까요? 했죠. 저희 초등학교 선생님이 1번, 2번. 조금 과학적이지 않죠. 디테일하게 빨리빨리 변화했습니다. 예. 이런 모습들이죠.
심리 상담하고 뇌파를 찍어서 이 선수가 어떤 이미지를 긁고 어떤 활성 문제를 나타나고 과학적인 지표를 이 선수를 보여줍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검사 심리훈련 하는데 모르는 사실 제가 알게 됐어요. 저 역시도 그랬던 것 같아요. 잘하는 선수일수록 자기 단점을 오픈을 안 합니다. 이용대 유현선 선수. 심리학 다음 장면, 저기 맨 위쪽 안동대학교 심리 교수님이신데 육상 대표팀을 하셨고 멘탈 감독을 하시고 지금 너무나 많은 저희들 도움을 주시는데 절대 얘기 안 합니다. 너의 단점, 너가 뭘 해야 될 건지. 심리 상담을 어떻게 하죠? 선수가 필요로 해서 상담을 해야 되는데 강화적으로 강압적으로 하면 절대 안 해요. 제가 그랬거든요. 2000년도 2004년도 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실수, 체력, 경기 방법, 멘탈, 운, 멘탈이었어요. 김농문 하터건이한테 치면 안 된다는 부담, 이거 이겨야 된다는 욕심, 저희 후배들 이런 압박, 결승전에 김동문 하터건이가 먼저 올라갔어요. 근데 대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얘들은. 야, 우리는 어떻게 맨날 평생 대표팀 10년 생활하는 대진 이렇게 안 좋냐? 제 파트너한테. 두 번째 올림픽인데 김동문 같은 건 대진 보니까 그냥 탄탄대로예요. 어떻게 올림픽을 이길 수 있지? 야, 결승에 올라갔어요. 저희는 한 번의 경험이 있었잖아요. 2000년 시드니 금메달. 그때 기억이 너무 안 좋았어요. 금메달을 못 따니까요. 선수대표 노골드에 대한 워크샵. 선수대표 이동수. 공항에 딱 들어왔는데 야, 금메달 앞으로 들어오세요. 나머지는 알아서 들어오세요. 나 잘했는데. 시드니 올림픽 하버브리지 다리에서 뛰어내려 죽을 뻔했습니다. 부모님 좋아하시는데 말도 못하고. 선수 빌리지에 들어갔는데 배드민턴 노메달, 노골드, 양궁, 태권도, 레슬링. 와. 김영호 펜싱 선수 첫 금메달. 들어오세요. 신번호. 1등이 되겠구나, 1등. 그때 문화는 그랬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2008년 이배영 역도 선수가 역기 들다가 앞으로 꼬꾸라졌어요. 근데 갑자기 이배영 선수가요, 역기를 안 놓는 거예요. 그때 아나운서 멘트, 저 불굴의 의지, 바다를 놓지 않는 이배영 선수, 와! 인터넷 블로그에 이배영 선수, 저런 선수, 노골드였어요. 노메달이었어요. 16강 탈락이에요. 문화가 바뀌었습니다. 수준이 바뀌었습니다. 저희 때 금메달, 은메달 땄는데 서러웠습니다. 그래서 1등 하자. 2004년에 갔는데 결국 진 이유가 저렇게 멘탈 코치 선생님이 있었는데 상담을 안 했어요. 저하고 제 파트너는. 왜? 제 파트너 때문에. 파트너가 절대 하기 싫대. 그 친구는 어릴 때 책상에 앉아서 볼펜 잡는 걸 너무 싫어하는데 그 헤디캡을 심리 상담사가 몰랐던 거죠. 오라 그러면 어딜 부르시냐면 연구실에 노트 갖고 연필 갖고 와라. 걔가 제일 싫어하는 걸 그분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얘가 가겠습니까? 고참인데요. 제가 주장이었어요. 제 친구잖아요. 코치 선생님 말 안 들어요. 왜? 자기가 그동안 했던 10몇 년 했던 노후가 자동이 됐는데 왜 갑자기 나보고 거기 찾아가서 나 지금 물리치료 받고 자고 먹고 자야 되는데 그 시간에 쪼개갖고 그것도 운동 시간이 아니고 쪼개가서 왜 거기서 심리상담을 하라고 하니 싫었던 거예요. 왜? 그것도 뭐 연필하고 노트하고. 걔는 초등학교 때부터 볼펜으로 훈련해주기를 했으면 제가 알잖아요. 초등학교 때도 봤으니까. 그 친구 초등학교 6학년 때 제가 그 학교 전주련을 가서 엄청 맞았습니다. 그 친구한테 져서. 그때 당시 때 맞았죠. 그 친구가 제 파트너가 될 줄은 몰랐죠. 그래서 주니어 합숙을 하는데 15세, 16세 그 친구를 만났는데 저는 어떻게 배웠죠? 탐구생활 풀고 공부 좀 하고 운동도 하고 남들 새벽, 오전, 오후 할 거 저는 오후만 했어요. 근데 다만 뭘 했죠? 배드민턴에 필요한 것들을 공부했던 거죠. 그 다음에 기본적인 수학, 탐구생활 뭐 이런 것들만 했던 거죠. 잘하지 못했어요. 선생님이 시키니까. 이거 안 하면 운동 안 시키니까. 그러다 저는 글씨를 좀 잘 썼죠.
훈련일지 들어가는데 훈련일지를 너무 깨알같이 잘 썼죠. 반성도 이만큼. 지도자 선생님이 얼마나 좋아지겠어요. 야, 훈련일지 갖고 와. 이동석 거 보고 나가. 이렇게 써. 스매싱, SMS 영어로. 제 친구, 제 파트너. 안 써요. 야, 쟤는 왜 안 쓰지? 와, 쟤는 배짱도 좋다. 야, 진짜 쟤 왜 그러지? 알고 보니까 항상 베껴 쓰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게 너무 시간이 지체되니까 걔 때문에 늦게 제출하는 거야. 저거 오전 훈련 러닝 RUENING 안 적는 거예요. 영어를 몰랐던 거예요. 스펠링 몰랐던 거예요. 중학교 때. 얼마나 핸디캡이었으니까. 얼마나 불이익이 싫었던 겁니까. 근데 그 친구가 지금요 영어 잘하는 미국에 삽니다. 아이러니죠. Hello? 이러고 삽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변한 거죠. 살기 위해서 자동으로. 그래서 근데 그 심리상담을 하셨던 분이 배드민턴 선수 출신도 아니고 배드민턴에 관련된 심리상담을 한다고 하니 배드민턴 누가 더 잘해요? 제 친구가 더 잘하죠. 더군다나 제일 싫어하는 거 볼펜, 책 들고 책상에 앉으려니까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 혼자 갔어요. 그랬더니 그 심리 선생님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왜 안 하니? 선생님 죄송한데요. 걔는 그게 필요 없대요. 그리고요 선생님이 접근 방법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체육관에 오셔갖고요. 야, 너 밥 먹었니? 초콜릿 하나 주고 그렇게 얘기해보세요. 왜? 책상에 앉고 볼펜 잡는 거 제일 싫어요. 진짜입니다. 그게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순간 걔는 무조건 찾아옵니다. 그걸 좀 만들어 보세요. 저는 못합니다. 제 친구에게. 그걸 건드리는 순간 저는 복식 게임 할 때 영향력이 있단 말이에요. 얘가 삐뚤어지면 저까지도 저는 좋은 것만 얘기를 해줘요. 볼이 떨어지면 제가 먼저 죽고요. 야, 샤워장 네가 먼저 써. 칫솔이 이렇게 있는데 제가 마음 맞추려고 같이 마주보게 하고요. 진짜입니다. 너무 간절했기 때문에 올림픽에 우승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진짜 중요한 핵심적인 말을 한마디 합니다. 2004년 아테네 올림픽 결승전 전 준결승 하태용 김동문 결승 올라가 있는 상태고 저는 준결승입니다. 동자 시작. 주제요? 믿어주시겠습니까? 올림픽 결승전을 바로 앞에 두고 있는데 준결승 시합은 야 그냥 됐어. 또 2등하면 그 꼴 당하기 싫다. 그냥 3등 하자. 왜? 하태용 김동문의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보셨죠? 14대 12에서 잡혀서 진 거. 새벽 4시까지 잠을 못 자고 스위스로 이동하는데 밤 꼴딱 새고 노비에서 이러고 있다가 스위스로 넘어갔습니다. 그 트라우마가 2004년까지 왔습니다. 왜? 제대로 된 선생님이었다면 심리상담에 사서 바꿨겠죠. 결국 저희가 진 이유는 기술, 체력, 경기 방법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나머지 5개 중에 하나. 심리. 멘탈이 붕괴가 된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멘탈 필요합니다. 왜? 경기 방법이 바뀌었거든요. 과거의 경기 방법은 15점 3세트. 지금은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많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조금 부족하지만 경기에 관한 한, 경기력 향상을 위한 한, 그게 만약에 창의적 인성에도 도움이 나면 그거 역시도 왜? 그래서 운동선수 짐 쌀 때 깨끗하게 정지하면 잘 쌉니다. 저거 빨래 잘 개입니다. 청소 잘합니다. 설거지 잘합니다. 그게 하나의 기억으로 변모하면서 생활과 연관이 돼갖고 애들이 운동하면 어떻죠? 예의 먼저 지내야 됩니다. 규칙 틀에 안에서. 운동하면 어떻죠? 특히 배드민턴 뇌활성 신경질 좋아져서 성장에도 도움됩니다. 공부도 잘합니다. 그래서 배드민턴 괜찮은 종목입니다. 다른 종목도 좋겠지만 저는 배드민턴이기 때문에 배드민턴 좋습니다. 다음. 마찬가지 이렇게 체력 향상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지금 시도하고 있고 이걸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분담을 해서 파트 다 같이 운동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개별 파트로 체력 분담을 나눠서 효과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제가 그러면 그 심리 상담하는 거랑 아까 체력 훈련하는 장면을 손촌에서 하는 장면을 한번 영상으로 잠깐 보실까요? 네. 측정까지
국가대표가 대규모 방문은 험난하기만 합니다. 이런 심리식적 뇌파를 검사해갖고 계속적으로 얘가 어떤 주 신경을 쓰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영상을 보시면 다 못 보여드렸는데요. 화면에 경기 장면들이 막 보입니다. 자기가 뛰는 경기 장면들. 그리고 그런 것들에서 좋은 이미지상을 그리고 실패했던 장면을 계속 보여줍니다. 그럴 때 어떻게 자기가 작용을 하는지, 얘가 변화가 어떤지, 안 좋았을 때 상태가 어떤지. 그래갖고 이걸 체크를 해갖고 서서히 자료를 만들어서 좋은 장면 때 어떤 상태가 오는지 뇌파가. 안 좋았을 때 어떤 상태가 오는지. 요걸 통해서 얘 성격도 나타나고요. 앞으로 게임하는 경기 방법도 좀 변하더라고요. 또 하나는 운동하는 모습, 있을 거예요. 네, 체력. 네. 지금 훈련으로 훈련한 서킷 트레이닝 29개의 교구를 30초 간격으로 1시간 동안 쉼없이 소화해야 합니다. 파워 지구력을 측정할 때는 주전하는 선수가 선출합니다. 제가 가장 싫어하는 그 파워 서킷 훈련 프로그램. 제가 뭐가 없다 그랬죠? 힘이 없다 그랬잖아요. 딱 1시간 걸리거든요. 그 종목 서킷 프로그램 1시간 하는데, 3종목 할 때마다 복근이 있어요. 또 3종목 하면 허리, 복근. 그러니까 이 복근 운동이 너무 힘든 거예요. 저 훈련을 하는데 꼭 20분씩 하고 5분 쉬고, 20분 하고 3세트를 하면 딱 1시간이 걸려요. 하고 나면 사실 제가 저희 배드민턴이 이렇게 체력이 좋은 종목인지 몰랐어요. 왜? 축구 선수들이 왔거든요. 그때 당시 이동국이 왔었습니다. 한 세트하고 오버히트하고 지나가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축구 체력업도 시작하고 했잖아요. 근데 지도자가 바뀌었죠. 히든크. 그리고 그 전에 히든크가 왔는데 그 전에 뭐 가르쳐야 된다고 했죠? 기술 가르쳐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히든크 뭐였죠? 체력이었잖아요. 그래서 다른 지도자가 왔으면 아마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게 지도자와 선수의 조직 영화가 잘 맞았던 게 2002년 월드컵에 나타나지 않았을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네. 영상 분석. 네. 성지현 선수의 단식 영상인데요. 지금 다음 화면에 떼야 되는데 창이 좀 날아간 것 같아요. 지금 랠리가 한 10몇 번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선수의 코스가 어떻게 오고 어떻게 오는 거를 지금 시그널로 딱 저희 그 영상 분석관이 표기를 다 해요. 그래서 성공률, 실패율, 그 다음에 어떤 스트로크를 많이 했는지, 그 다음에 서비스는 어떤 방향을 많이 넣는지, 이게 1년간 한 수십 개의 경기 영상을 통틀어서 상대가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 결정적인 순간 어떻게 하는 것들, 그래서 클릭을 딱 하면 성공 장면 탁 하면 성지현 선수의 오른쪽 스매싱에서 4번, 1번, 3번의 스매싱에서 몇 번의 성공 장면이 나왔는지, 상대 선수, 만약에 저희 중국의 누구도, 진탕폰 선수, 태국의 진탕폰 선수가 어떤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지를 영상을 그냥 보여줍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저희 과거에 했었습니다. 어떻게? 말로. 야, 쟤 이거 잘해. 이게 뭐야? 사투리 많이 써갑니다. 전국에 있는 선수 나오니까. 알아듣지 못합니다. 근데 행동으로 해서 지금 변모했죠. 너무 잘 되어 있죠. 체육과학 연구팀에서 분석팀에서 한국체육대학교 영상 분석팀을 협찬을 해서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구축화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면 계속 영상을 보고 1번. 지금 랠리 되게 많이 갔죠. 이 랠리를 다 체크합니다. 1번 이쪽, 2번 이쪽 쪽, 3번 이쪽 쪽, 4번 이쪽 쪽, 얘가 이쪽 쪽, 이거를 좀 탁. 그 랠리 한 번 랠리 하는데 너무 빠르죠. 그래서 영상 분석가를 도입해서 투자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한번 보여주시죠. 아시안게임 결승전입니다. 아시안게임. 근데 이용대 유현선 선수가 아마 인도네시아 선수한테 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장면을 보여주는 이유가 제가 이제
요걸 통해서 이제 전술 프로그램을 제가 만든 거거든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 보시고 잠깐만요. 저 때 스타일하고 좀 비슷한가요? 저희 때랑 미관으로? 넘어갔으니까 아마 저기 이제 전술 스톱. 제가 2006년에 만들었던 것 같아요. 2006년에. 2006년, 2004년 아테네 올림픽 끝나고 지도자 주니어 코치 이용대 선수가 이제 주니어 선수 때 제가 같이 지도를 하면서 그러면서 제가 2007년에 대표팀 코치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1년 반 만에 2008년에 올림픽을 나갔다는데 이게 뭐냐면 이런 사항을 저희는 수비 사항이라고 합니다. 저런 사항을 공격 사항이라고 하고 이거 다 알거든요, 선수들. 근데 이걸 왜 보여주냐면 말로 얘기하면 안 좋아요. 쉽게 재밌게 얘기해주시면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누가 힘들어요? 선생님들 많이 힘듭니다. 야, 우리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제가 보여줘서 이 상황이 공격 수비 상황인데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복식에서 서비스 상황, 서비스 놓고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지금 거꾸로 리턴하고 어떻게 할 건지 이 네 가지 사항만 잘하면 전술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보실까요? 클릭 한번 번호를 쳤죠. 클릭 한 번만 해주세요. 공이 올라갔습니다. A라는 사람이 스매싱을 때렸는데 리시브를 했는데 앞 사람이 잡았고 빈 공간이 어디죠? 6번. 그럼 우리는 어떤 전형을 바뀌었죠? 공격을 바뀌었죠. 랠리 포인트에서는 핵심이 뭐죠? 공격하는 사람이 유리합니다. 같은 실력이라면, 실력이 현저하게 차이 나면 수비를 해서도 이기죠. 다른 장면. 이게 제가 잘 보세요. 제가 1번 패턴이에요. 이게 저는 몇 가지 패턴이 있을까요? 제가 이 패턴을 알려드리고 선수한테 야 너는 몇 가지 상황이 나올 것 같니? 걔의 상상력을 막 끄집어냅니다. 저희는 무조건 이런 상황만 만들면 성공한 거예요. 이런 상황만 만들면 이길 확률이 많다는 거죠. 올림픽 때 이런 향상이 많이 나왔나요? 보신 경기 중에? 이런 상황이 별로 안 나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상황을 많이 만들려고 패턴 플레이, 전략한 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조금 미스였던 거죠. 제가 담당 코치는 아니었지만 그래서 아마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 결국 왜 이용대 선수가 세계 경기 1위인데 그걸 왜 못해? 상위 1%는요. 그걸 하고 안 하고는 찰나 적시적 판단. 이거 적재적소에 이거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는지 0.01초에 이거를 그게 아마 창의적인 건지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고정화된 시스템 하죠. 알고 하는 거 하죠. 상황은 항상 변화합니다. 이 변할 때 어떻게 적시적 판단을 하느냐. 그게 누구죠? 유연성, 이용대. 누가 하죠? 이 친구가 합니다. 이 친구가 하는 거 저도 알고 코치들도 알고 전 세계 선수들이 다 알아요. 그럼 누가 해야죠? 얘도 할 줄 알아야죠. 이거 언제 키워야 되죠? 이거 초, 중, 그때 키워야 되는데 잘 못 키웁니다. 왜? 15년 동안 고정화된 몸이 익혔기 때문에 바꾸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재밌게 즐겁게 하면 저는 어떤 거 잘하죠? 네트 맞히기. 힘 길렀잖아요. 키 커졌잖아요. 근육 좋아졌잖아요. 체력 좋아지잖아요. 이거 잘 못 키웁니다. 이용대 같은 선수가 10명 있다면 좋죠. 그런 선수 키우기 되게 힘듭니다. 근데 이용대 선수가 잘하는 거 보면 자기 정형화가 됐어요. 진짜 이 선수가 하지 말라는 행동이 있는데 우리 선수 이용대 선수가 잘하니까 다 배웁니다. 이상한 폼으로. 그건 개의 감각, 개의 신경계통이 맞다는 건데 잘못된 방법으로 똑같이 합니다. 어릴 때부터 얘가 잘하니까. 자기도 이용된 줄 알고.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본을 알려주는 거예요. 기본 베이탕 안에서 네 개성을 살려라. 근데 기본을 무시하고 단만 원하거든요. 다음 중 가장 단 것은, 맛있는 것은 1번 석탄, 2번 분가루, 3번 사탕. 1, 2번 보지도 않아요. 사탕. 너 1번 왜 아닌 줄 알아? 몰라요. 그냥 사탕. 그러니까 과정도 없고 시행착오도 없고 실패도 없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래서 잘 되는 거 잘 몰라요.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몰라요. 결정적인 순간 이렇게 풀어나가야 되는데 모릅니다. 왜? 선수가. 누가만 알아요?
이 친구가 뭐라 그래요? 막 뭐라 하죠. 그때 뭐가 붕괴돼요? 멘탈. 결국 지는 요인 중에 한 명이 된 거죠. 결국 그래서 올림픽 때 지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다음 또 하나 보실까요? 어떤 장면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이 되나? 한번 보시죠. 무조건 A가 이쪽에 있을 상황이에요. 다음 스매싱을 일로 때린 거예요. 일로 안 때리고 일로 때린 거예요. 네. 또 다음 네. 이렇게 자꾸 이제 변화하죠. 근데 이게 이제 저는 2번 패턴이죠. 14번 패턴까지 저는 있습니다. 스매싱이 이쪽. 그러면 저기는 A잖아요. B에서 때렸을 때, 7번에서 때렸을 때 또 틀리겠죠. 결국은 저희는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하는 패턴만 하면 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 거고 시행착오를 하는 거고요. 이게 공격 수비의 상황적인 것. 서비스와 서비스 리턴은 또 틀리겠죠. 이런 것들을 사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 저럴 때는 잘 안 했습니다. 자연적으로 터득했고 저는 근데 초등학교 때 그것을 조금 사인을 통해서 지도자만 배웠던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떤 플레이 했던 건가요? 조금 섬세한 플레이, 조금 예민한 플레이, 그런 플레이를 했던 거죠. 왜? 그거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길러지거든요. 감각적인 거는. 성인이 돼서 잘 안 길러지거든요. 그래서 재밌게 즐겁게 다양한 방법으로 하면 아마 좋아지지 않을까. 저는 모르겠어요. 운동적으로 얘기하면 학습적인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애들이 좀 더 신체 발육이나 성장하거나 공부나 이런 것들도 조금 변형해서 현장에 적용하시면 특히 뇌 활성을 잘 분리할 수 있는 종목이 신경계 배드민턴 책이 좋잖아요. 그래서 배드민턴 좀 밖에서 많이 하시면 방구에 치시고 의문 나시는 거 있으면 올려주십시오. 제가 찾아가서라도 제가 재능 기부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각 어려운 동네, 어려운 학교에 가서 유명한 스포츠 스타일이 가서 재능 기부를 하는데 하고 있습니다. 신청해 주십시오. 라켓 또 가져가겠습니다. 다음 장면 계속 한번 더 넘겨주세요. 계속 다음 거 그냥 네.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저쪽에서 하는데 어떤 선수는요 저게 너무 단조로운 선수가 있어요. 창의적 여러 가지 생각을 못하고 그냥 이런 상황을 만들어 버려요. 그냥 제가 이렇게 들어가면 되죠. 왜? 공이 어떻게 떠났고 속도는 어떻게 있고 상대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자리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안바꾸니 못한 거죠. 그래서 실수가 나오는 거 번식이 나고 나로 인해서 내 파트너까지 패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 활동을 하다 보면 스포츠가 결국은 협동, 배려 이런 것까지도 다 경유되지 않을까. 네, 제가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라이트 지워줘야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이거는 선생님들이 다 아시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어요. 배드민턴 쉽고 재밌잖아요. 전신 운동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 호르몬에도 발달되고 뇌활성 분비도 좋아지고 그로 인해서 머리도 좋아지고 팀플레이를 통한 또 우리 배드민턴 종목이고요. 단식도 있지만 복식, 혼합복식, 단체전도 있고요. 서로 배려할 줄 알고 적시적 판단이죠. 창의력 향상, 적시적 판단. 진짜 중요한 순간이 언제냐?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아주 찰나거든. 이거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배드민턴 그런 기술들이 많습니다. 같은 스매싱이어도 느리게 드는 스매싱, 약한 스매싱, 깎여서 때리는 스매싱, 뭐 높게 때리는 스매싱, 내 파트너를 위한 스매싱. 같은 기술 하나인데도 여러 가지 상황이 나타날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어느 종목이도 다 맞는 거죠. 서로 협동하고 배려하고 특히 저만 잘한다고 해서 제 파트너 어떻게 해줬죠 제가요? 저 잘하기 위해서 칫솔을 이렇게 해놨죠. 셔틀 먼저 주웠죠. 밥 먹으러 가면 먼저 물 따라줬죠. 친구인데 왜? 얘를 배려해줘. 저도 잘하니까. 얘 기분 맞춰줘. 저도 잘하니까. 그러니까 서로 배려할 수 협동할 수 있고 절대 배드민턴 잘하면 왕따 없습니다. 운동 잘하는 애 왕따 있나요? 운동 잘하는 사람은 서로 배려할 줄 알거든요. 나 잘한다고 배드민턴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우리 어린 주니어 선수들한테 자기 운동할 때는 열심히 해요. 네가 시켜줘.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7만 나나요? 그러고 내가 모른대요 자기는. 선생님 저 열심히 했는데요? 그래 너 열심히 했어. 야 해봐. 제가 똑같이 해줘요. 걔가 하는 거 같이.
아주 극대하게. 그렇게 어떻게 훈련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제가 저로 인해서 모든 상황은 바뀐다고 그랬죠. 제가 공을 띄워줘요, 선생님한테. 제가 이렇게 쳐도 선생님 이깁니다, 진짜 제가요. 근데 선생님 이긴다고 해서 기분 나쁘죠. 제 운동 안 되죠. 기량이 좋은 선수랑 하면 열심히 하고, 기량이 나쁜 선수랑 하면 야, 너 나와. 좋아. 너가 그렇게 해. 내가 보여줄게. 너 느껴봐. 선생님이라 생각하지 말고 너 들어가. 그게 갑자기 이랬던 애가요. 준비 이렇게 하고 들어왔던 애가 제가 저로 인해서 운동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상황은 누가 만들어요? 본인이 만드는 겁니다. 긴장하는 거 누가 만들어요? 본인이 만듭니다. 세계 수지 수잔지라는 선수가 있는데 요거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그 선수가 어떤 것까지 만드냐면 상황을 다 정리해버려요. 자기 눈빛 하나로. 코리아 오픈 결승전 방수현 11대 19로 11대 9로 수지 수잔트가 이겼어요. 근데 그 당시 때 모든 선심 심판 다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 심판들이 약간 방수현 선수한테 조금 좋게 볼 거 아니에요. 수지 수잔트가 그걸 알고 모든 상황을 정리해버립니다. 선심들 10명, 아웃, 인. 이만큼 아웃인데 선심이 3대1에서 인 한 거예요. 수지 수잔티가요, 세계적인 1위인데 지금 인도네시아에 섬이 한 4개가 있대요. 92년 바르셀로나 금메달 따고 국경일로 잡았대요. 인도네시아 대단한 부자입니다. 그 수지 수잔트가 얼굴 표정이 하나도 안 바뀌는데요. 숨이 이렇게 쉬어야 되는데요. 자기 내색을 하나도 안 해요. 근데 결국 코리아권 결승전이니까 어떻게 해요? 분명 얘네들이 인 아웃 같고, 자기는 기술적으로도 이길 수 있고, 체력적으로도 이길 수 있고, 경기 방법도 있고, 멘탈적으로 다 이길 수 있다. 나머지 운, 외타적인 거, 이걸 어떻게 제압해요? 자기로 제압해요. 어떻게 해요? 선심이 딱 했는데 이건 인이고 이건 아웃이에요. 분명히 아웃인데 2도를 찍었어요. 방수였는데 좋게. 초반에 3대1의 상황에서. 찍을 이유 있나요? 없죠. 결정적인 순간에 해주면 되는데 그것도 모르는 선심 선생님이 그냥 동호인 분이 찍은 거예요. 왜 우리나라 이겨라 하고. 수지가 딱 듣더니 이기니까 어떻게 해요? 화를 안 내고, 응? 카메라가 막 비춰갖고 관중석 5,000명이 있는데 그 동호인 쫙 비춰지니까 이분이 긴장해갖고 또 수지가 딱 웃어가면서, 그러니까 언파이어가 빨리 진행하라고. 서비스를 딱 받아요. 또 랠리가 진행됐어요. 똑같은 상황이 왔어요. 그 라인이 떨어졌어요. 이만큼 아웃이에요. 누가 봐도. 저기 관중석이 봐도 아웃이에요. 그 선심이 어떻게 하겠어요? 아웃 됐죠? 수지가 어떻게 하겠어요? 긴장해갖고 그 아저씨가 땀이 벌벌 흐른다는 거예요. 또 카메라 대고. 관중석 오오오 웃죠? 자, 보세요. 이 나니까 그 다음엔 또 겁나죠? 딱 볼을 주워가면서 보시죠? 이게 다 누구 때문에 그러면 선수가 다 만들어가는 거예요. 어느 상황 때 결정적인 9홀 세팅 상황에서 똑바로 보라고. 나머지 10명의 선심이 이렇게 앉아있다가 수지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지나가는데 머리 생각은 어떤 플레이를 할 거고, 공을 주스면 어떻게 할 거고, 지금 저 심판이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데 선생님 팔벽에 있고, 저 선생님은 머리를 만지고 있고, 팔짱을 끼고 있고, 다리는 꼬고 계시고, 제가 다 봤나요? 저 안 봤어요. 다 보일 뿐이에요. 상황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벌써 눈빛 빠져. 나머지 10명의 심판들이 긴장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진짜 이만큼 아웃인데, 요만큼. 10-9. 또 긴장해갖고, 결국 누가 무너졌어요? 방수현 선수가 심리적으로 무너졌어요. 잘 봐준 거 두 개인데, 결정적인 순간에 누가 바꾼 거죠? 그 수지 수잔티 선수가. 제가 이 얘기를 선수들한테 흉내내면서 해줬어요. 이렇게.
아주 폼까지 그 선수를 똑같이 비유하면서 그랬더니 그 장면을 유튜브에 찾았더니 있더라고요. 보여줬어요. 했더니 야, 이 동생이 똑같아. 표정도 똑같아. 있어요. 안 믿다가 믿은 거예요, 애들이요. 동작을 막 보여줬어요. 믿더라고. 누구 때문에 좌우했지? 모든 상황은 너 자신이다. 시합장 나가면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이기려고 애쓰다 보니까 연습하는 거야. 어떤 상황이 5가지 모든 상황을. 근데 그게 좀 힘들어. 너 지금 편하게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돼. 근데 이 힘든 걸 잘 이겨내면 조금 행복도 오고 여러 가지 오는 게 있어. 그 감정 내가 느껴봤거든? 너 한번 느껴볼래? 근데 그거 머리는 다 기억한다? 몸으로 기억해야 된다. 제발 몸과 머리가 같이 기억해 연습하는데 그게 뭐냐면 나는 노력이라고 생각한다. 노력할래? 예. 지금부터 몸으로 느껴? 웜업 해야지. 해야지. 웜업 해야지. 몸으로 다 움직이고 있어요. 갑자기 애들이요. 야, 그만해. 했더니, 아닙니다. 하고 이런 거 하고 있어요. 그동안 다 시합 끝나면 뭐 하고 있었죠? 앉아서 애기하고 애들 시합 보고 안 되거든요. 방에 들어갔더니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빨래가요. 칼같이 게 있어요. 뭐 때문이죠? 올림픽에서 1등 하고 싶으니까. 욕심이 나거든요. 변하잖아요. 그 변화였는데 저는 너무나 30년이 걸렸어요. 이런 얘기를 제가 처음 한 거예요. 저는 2008년 때 그 전술 얘기 8년 만에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한테. 근데 제가 제 하나득한 후배들한테는 얘기하죠. 저랑 지역 연고 선후배도 아닌데, 동문도 아닌데. 왜? 결국 걔네들이 잘하면 저한테 오잖아요. 얘가 잘 가르쳐야 되잖아요. 제가 갖고 있는 거 다 줘요. 제가 나쁜 것도 줘요. 제 단점을 보여주는 순간 늘었던 사실을 좀 몰랐어요. 심리상담 제 거 했었어야 되는데 제 단점을 감추려고 폐쇄했던 거예요. 그걸 떨쳐주는 순간 저는 늘었을 텐데 결국은 올림픽 2번의 은메달밖에 못 땄죠. 지금 얘기하면 갑질문이라는데 그 당시 때는 2번의 은메달 밖에입니다. 김포공항에서 이러고 들어왔습니다. 지금은 바뀌었죠. 이배영 선수가 역기 몰고 이랬을 때 우리가 선수들이 봤을 때 어떻게 저러고 있냐. 근데 국민들이 바뀌었더라고요. 제 한국 가면 난리 났을 거다. 근데 CF 찍었어요. 햇빛 2개 다 나왔어요. 그 장면 다시 보여주세요. 야, 국민들이 바뀌었구나. 야, 우리가 바뀌었구나. 그럼 우리도 바뀌어야지. 경기 방법 바뀌는데. 라켓 바뀌었습니다. 제가 쓰던 라켓보다 훨씬 좋아졌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본 라켓 중에 제가 갖고 있는 라켓 중에 제일 좋은 겁니다. 근데 저는 이 라켓이 싫어요. 저한테 감각이 안 맞거든요. 옛날 20년 전 썼던 라켓이 너무 좋아요. 근데 지금 그 라켓이 없어요. 우리 집에 하나 있어요. 근데 이걸 애들한테 주잖아요? 못 쓰겠대요. 탄력도 없고 모양도 안 좋고 무겁고 이 라켓이 너무 좋으니까 변했잖아요. 라켓이 더 좋아지던데 실력 당연히 좋아지죠. 환경이 변했는데요. 좋아지죠. 좋아집니다. 제가 알기로는 무조건 좋아집니다. 자가 그 방법을 애들이 이제 서서히 느끼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서 바뀌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못 바뀌는 게 있더라고요. 지금 선생님들이 고민하는 그 인성.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그래서 조금 내가 먼저 시범을 보이고 하다 보니까, 터득한 게 하나 있어요. 좀 기다려야겠더라고요. 하지 마! 그거 왜? 빨리 뛰어! 이거 제발 3번만 참자. 그러니까 애들이요, 알더라고요. 근데 조금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 시간이 오래 걸리면 결국은 기다림이더라고요. 기다려주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 빨리 해서, 난 30년 걸린 거 얘 빨리 좀 하고 싶거든. 그거 시행착오를 조금 빨리 좀 덜 해주고 싶거든. 그게 아마 부모 마음, 선생님 마음 같은데, 저 역시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 그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 자식 운동 안 합니다. 제가 뭐 서도 없이 막 떠드는 것 같은데, 좀 제 얘기가 이렇게 운동을 통해서 이제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지도하시는데, 진짜 많이 고충도 있으시고, 바쁘시고, 힘드시는데, 저는 이 배드민턴을 그냥 푸는 것 같은데,
현장에서 조금 드릴을 통해서, 운동을 통해서 학습 효과도 늘리시고, 건강하시고, 애들이 좀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